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는 이 내각을 구성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스텝이 완전히 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목리를 부리다가 과도하게 한덕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낙마 시도를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구상하는 인선,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인사청문회 첫 내각 구성 어떻게 될 것인지 거의 이제 가닥이 잡혔습니다. 주말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각 인선,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 인선을 두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겪어본,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물론 실력, 능력을 가장 우선했다, 다른 어떤 균형 이런 것보다는 그렇긴 했지만 너무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동안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지들 중심으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겪어봐서 가장 능력이 있다, 능력 위주로 인선, 물론 능력 안에는 도덕성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로 이렇게 인선을 했는데,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대로 거의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이 내각 구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되게 됐다. 여기에는 물론 능력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능력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쓸데없는 목리, 과도한 발목 잡기를 하다가 스스로 지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사실은 참패를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돼 가고 있다, 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건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16일이 아주 핵심적인 날로 또 올랐습니다. 16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 연설을 합니다. 이제 추경 예산안을 놓고 협조를 구하는 국회 연설을 하는데, 이 16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본회의에 표결에, 인준 표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찬반 표결에 올려달라고 하고, 민주당도 어제 오후에 사실상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하자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또 철험회를 비롯한 이 강성 의원들 몇몇을 봐서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한다 이렇게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겠다 라고 한 만큼 지금 표결에 붙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준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동의를 한다라는 것이고, 16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연설을 하는 날이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절차인 것입니다. 한동훈을 임명하기 위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국회에서 만약 재송부를 해주지 않으면 17일부터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일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하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하면서도 정호영은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한동훈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카드는 양보를 하는,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그래서 남겨두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대로 완전히 지금 참패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 부분 조금 남겨두면서, 그러니까 지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이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 다문화 비서관, 김성회 비서관이 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아마 정호영 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되면 대통령실 장관 합해서 3명째가 사퇴가 된다. 지금 현재 김인철, 김성회 2명이 사퇴를 했다. 이 정도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이다. 내각과 대통령실 꾸리는데 총리 임명을 본회의에 붙이겠다라고 민주당이 결정한 만큼 붙이면 인준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대다수가 그 처음에 최강욱을 비롯해서 그 김남국이나 몇몇을 빼고는 한덕수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완패를 하면서 정말 보여주지 않아야 될 국민들 앞에서 창피스러운 모습들을 하루 종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5%, 20%에 육박한다. 그런 일이 전에 없던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론이 나빠졌다. 여기에서 성추행, 잇따르는 그 성추행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더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이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결국 가장 무서운 게 여론이지 않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도 있으니까요. 이 여론이 무서워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한덕수, 한동훈을 막을 명분이 없다. 그리고 또 한덕수를 가지고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 장관 임명을 압박하는 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단호했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한덕수 총리와 관계없이 장관은 임명해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그대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인사청문회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좀 전략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규모 임용을 하는 부분이고 민주당 쪽에서도 어떤 낙마, 목표를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도 지지층이 있고 국민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몇 명은 낙마를 시켰다. 이런 식인데 김인철, 김성회는 자진 사퇴가 됐고 정호영은 아직 좀 유동적이지만 사퇴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총리를 비롯해서 다음 주는 총리는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니까 총리가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임용을 강행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각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을 놓고 굉장히 소신 있게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는 능력, 실적을 내겠다. 지금은 일을 해야 할 때다. 그 원칙으로 사실 밀어붙였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2명 정도, 2명 또는 2~3명 정도 낙마하는 대통령실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로 이제 내각과 대통령실이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졌다. 민주당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민의 여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출마를 하고 그 성추행이 터지고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인사청문회 그 자체로도 결정적으로 한덕수, 한동훈 인사청문회였죠. 한덕수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민주당이 잡아낸 것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뾰족하게 잡아낸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한다든지 한국 3M을 한동훈 후보자 딸이 아니냐라고 한다든지 그 최강욱이나 김남국 이야기입니다. 이수진 또 술 취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완전히 국민들이 외면을 할 정도로 완전히 민주당을 다시 봤다. 민주당은 도대체 국정을 할 자세도 능력도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이 버티기 힘들었다. 이 인사청문회 전국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압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 아침 송훈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